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어폰 너머로 들리는 음악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치이는 건 지긋지긋해서 혼자 있고 싶었는데 막상 조용한 방 안에 앉아 있으면 기분이 묘해지죠. 침대에 누워 무심코 스크롤을 내리는 SNS 속 세상은 참 화려하고 시끄럽기만 합니다. 누구는 여행을 가고 누구는 맛있는 걸 먹으며 웃고 있는 모습들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분명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서 자처한 고립이었는데 왜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하기 힘든 공허함이 불쑥 찾아오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혼자가 편하면서도 가끔은 지독하게 외로운 당신을 위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나를 지키면서도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마음은 외롭지 않은 느슨하지만 단단한 관계의 기술을 소개합니다. 30살 직장인 A씨의 평범한 일상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회사에서 A씨는 누구보다 사교적이고 밝은 모습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유능한 직원입니다. 하지만 퇴근 시간 벨이 울리는 순간 A씨는 누구보다 빠르게 사무실을 빠져나옵니다. 동료들의 회식 제안은 정중히 거절하고 친구들의 번개 모임에도 적당한 핑계를 대며 집으로 향하죠.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집이야말로 최고의 안식처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말 오후 거실에 길게 드리워진 햇살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내 핸드폰에 저장된 수많은 연락처 중에서 지금 당장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 이런 막연한 불안감과 외로움은 비단 A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사회적 갈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타인과의 접촉에서 오는 피로감은 피하고 싶지만 연결되고 싶은 욕구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죠. 우리는 왜 이토록 모순적인 감정 사이에서 방황하게 되는 걸까요? 단순히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혹은 인간관계에 서툴러서 생기는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보호하려는 심리적 방어 기제가 너무 강해진 탓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외로움의 실체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건강한 연결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순적인 감정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무작정 사람들을 만나러 밖으로 나가는 것이 답일까요? 심리학자들은 건강한 인간관계의 핵심은 양보다 질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수백 명의 SNS 친구보다 나를 온전히 이해해주는 단 한 명의 친구가 더 소중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받을까봐 두려워서 관계를 피하게 되는 경우도 많죠.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연결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도 가능해집니다. 내가 나를 외롭게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자책하고 비난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은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연결될 수 있는 거리 말이죠. 이것을 고슴도치의 딜레마라고도 합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기 위해 가까워지지만 가시에 찔려 다시 멀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마음은 외롭지 않은 느슨하지만 단단한 관계를 만드는 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나만의 안전거리 확보하기입니다.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거리를 설정하고 그 안으로 타인이 들어오지 않도록 경계를 두는 것입니다. 이 경계는 나를 보호하는 방패이자 타인과의 건강한 소통을 위한 기반이 됩니다. 내 경계를 존중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정의 독립성 기르기입니다. 내 감정의 주인이 되어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타인의 기분에 맞춰 내 기분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내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것은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먼저 챙기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정성 있는 소통하기입니다. 서로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공감하며 연결되는 것입니다. 거칠의 대화가 아닌 서로의 진심을 나누는 대화를 통해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 유대감은 외로움을 해소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는 느슨하지만 단단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를 지키면서도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외롭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느슨하지만 단단한 관계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주 작은 연결부터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편의점 점원에게 건네는 짧은 인사나 카페 바리스타에게 웃으며 전하는 감사의 말도 좋습니다. 이런 사소한 상호작용이 우리 뇌에 사회적 안전감을 전달해 줍니다. 다음으로는 주기적인 디지털 디톡스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루 30분이라도 모든 알림을 끄고 SNS 속 타인의 삶과 나를 분리해 보세요. 그 빈자리를 오로지 나를 위한 기록으로 채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내가 느낀 감정은 무엇인지, 내가 진짜 원하는 연결은 어떤 모습인지 적어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에 대한 조급함을 내려놓을 연습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필요도 없고 모든 시간을 누군가와 함께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잠시 혼자 있는 내 모습이 조금은 쓸쓸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 시간은 다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기 위한 마음의 충전 시간이니까요. 나라는 존재가 타인의 평가나 시선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일 때도 충분히 빛나고 연결됐을 때 더욱 단단해지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많은 사람 사이에서 자신을 지키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을 안아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졌기를 바랍니다. 느슨하지만 단단하게 당신만의 속도로 걸어가세요.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을 응원하는 가치 인사이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